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위한 저희가 최근까지 출제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이 문제집을 풀고요. 그 다음에는 1월, 2월에는 예상 문제풀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외에도 다른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30~40%가 포함될 거예요. 다시. 그리고 다른 시험,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또 관세사 등등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최신 출제 경향에 따른 예상 문제풀이, 예상 집중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3월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풀이는 기본 이론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기본 이론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죠. 자, 먼저 가장 쉬운 부분인데요. 이거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려고요. 먼저 회계의 기초 표현은 복식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문제로 볼 게 21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저희 회계 정보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뭐라고 했냐면, 회계는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릴 때 복식북이 플러스 전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달.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일단 보고 작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경영자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 정보 이용자, 주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건 투자자와 채권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주체는 누구냐? 보고 기업이에요. 보고 기업. 이런 내용들이 이 문제에서 다뤄지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설명은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공급하는 주체로서 공급자이지 수요자는 아니다. 근데 경영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경영자도 자기가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경영자도 비록 주요 이용자는 아니지만 수요자가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1번의 답이 딱 나왔는데, 그래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 정보는 우량, 비우량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연하죠.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 도움이 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기업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는다. 당연한 얘기고, 자, 외부 감사는 전문 자격을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회계사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회계 감사는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인회계사 집단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공인회계사죠. 공인회계사 집단도.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여기서 공급자라는 건 맞거든요. 수요자가 아니다라고 한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 문제에서 꼭 점수를 따야 되겠고요. 자, 이제 더 쉬운 건죠. 우리가 자산부채 2번 문제는 자산부채 자본의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자산끼리 교환하면 돼요. 자산끼리. 그런데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 대신 미수금이 생기니까 자산이 증가해서 변동이 없는 것은 쉽게 1번입니다. 자, 2번 유상증자에서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받았다 그럴 때는 2번 같은 경우에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에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액의 변화가 생기고,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이 감소하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어음을 교부했다. 그럼 토지가 증가하는데 이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네, 부채가 생깁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네,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의 변동이 생기는 항목이고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한 것은 네,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의 변동이 없는 항목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거래의 그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외상 용역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외상 용역 대금 미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네, 1번이 회계 처리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런데 부채의 감소는 택도 없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1번에 틀렸는데 확신을 갖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주당 액면 1,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발행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유상증자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관리 용역업체로 12월 관리비 5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내년에 지급할 얘기다. 그럼 비용이 생겼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본의 감소예요. 자본의 감소. 그리고 부채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 3번도 비용 관리 용역업체로 12월 관리비 발생분을 청구받았는데 그럼 왜 자본이 감소하느냐? 네, 지금 비용은 자본의 감소잖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예, 비용의 발생이라서 3번을 답으로 하신 분은 정말 애석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비용인데 왜 비용이 아니냐? 그런데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란 말이에요. 그런 기본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번은 애매하긴 하지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3번에서 네, 비용의 발생이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은 자본의 감소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문제를 1번, 자산의 증가는 맞죠? 근데 자산의 증가는 맞는데 부채의 감소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을 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거래를 줬어요. 이 거래의 기본 분석인데 자기주식 리스, 그다음에 감채 기금 예치하고 상품 외상 판매하고 주주로부터 무상 기부 받았는데 자, 여기서 단 상품 매매는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부하는 거니까 저와 같이 한번 네, 원가법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거 제가부터 옆에 보면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자본의 뭐라 그랬어요? 감소죠. 자산의 감소고. 네, 자본의 감소. 자기 주식의 취득은 유상감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리스 계약에 의하여 기계를 취득하고 이를 금융리스로 처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리스 자산이 생겨요. 자산이 증가하고 네,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네, 금융리스 회계 처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으로 처리해서 부채가 생기는 거고요. 감채 기금으로 예치하다. 그럼 이건 자산이 증가하고 동시에 또 자산이 감소해요. 그런 거래고. 자, 여기 원가 15만 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그러면 자산인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네, 수익이 생겨요. 또 비용이 생기고 네, 자산이 감소해요. 마지막, 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무상으로 받다? 그럼 자산이 증가해요. 그리고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채의 감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네. 부채의 증가는 여기 있죠. 비용의 발생도 있고요. 네, 자본의 감소도 있고요. 자본의 감소 첫 번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이런 기본을 다루는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여기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문제들은 다른 사람도 틀려야 되는데요.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점수를 꽈락을 면제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 틀리고 다른 사람도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론 시간에 저하고 이런 테이블을 배웠어요. 이렇게 자본 총계. 네, 여러 번 활용할 거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본 총계의 변화를 주는 사건은 5가지다 그랬어요. 5가지. 자본 총계는 기초 자본이 대변에 있고 기말 자본은 차변에 있어요. 그렇게 표시돼서 대차가 자본 총계는 일치하게 돼요. 5가지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자, 유상 증자예요. 또 하나는 유상 감자죠. 그 다음에 이익 이용과 관련된 게 2가지인데, 자, 현금 배당하면 네,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요. 또 네, 단기 순이익이 생겨도 자본 총계가 늘어나요. 기타 포괄 이익이 생기도 네, 자본 총계는 늘어나죠. 물론 기타 포괄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본 총계가 줄겠죠. 단기 순손실이 생기면 자본 총계가 줄겠죠. 그러나 이제 이익이 난다는 전제로 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회계의 기초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테이블에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5번 문제예요. 자, 5번 문제는 진짜 문제를 보실 때요, 이렇게 딱 보면은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초 자산과 기말 자산, 그리고 기초 부채와 기말 부채 이렇게 나왔는데, 기초 자산은 12만 원이에요. 기초 부채는 7만 원이면 기초 자본은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자산이 27만 원인데 기말 부채는 기초부터 4만 원이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11만 원이잖아요. 그럼 27만 원에서 11만 원 빼면 16만 원이 되겠죠. 27만 원에서 7만 원이 기초 부채인데 4만 원 지금 11만 원이잖아요.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출자와 4만 2천 원이 증가했어요. 기타 포괄 이익이 5만 원이 생겼어요. 납입자본 4만 2천 원이 증가했다. 그럼 유상증자잖아요. 네, 4만 2천 원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다 기타 포괄 이익이 5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유상 감자나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배당 2만 원이 있었고요. 그럼 유상 감자는 지금 주어진 자료에 없으니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쪽이 18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14만 2천 원입니다. 그럼 3만 8천 원이 여기에 덧붙여야만 저희가 원하는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문제에 제가 문제를 안 넘기고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한국의 기초자산은 12만 원이다. 기말자산은 27만 원이다. 근데 기초부채가 7만 원이니까 이거 20만 원인데 12만 원인데 12만 원네. 12만 원이죠. 12만 원, 7만 원, 그냥 5만 원이 되겠고요. 자, 기말 자산은 27만 원인데 기말 부채가 기초 부채보다 4만 원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11만 원, 16만 원. 그래서 5만 원과 16만 원 찾아냈고, 현금 출자 4만 원 유상 증자고요. 기타 포괄 이익, 그다음에 현금 배당까지
했어요. 그래서 답은 지금 제가 풀어드린 대로 38,000원. 여러분 능히 이런 문제는 당황도 안 하시고 자신 있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번 문제로 우리가 이제 자본 총계와 관련된 첫 뚜껑을 판도의 상자를 열었고요. 이제 관련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시간상 뭐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쉬운 숫자가 더 쉽게 나왔네요. 자, 한국의 기초 영업자료 기말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에서 기초 자본이 100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니까 80이에요. 당기순이익이. 그리고 유상증자가 20이 있었어요. 네, 현금 배당이 50이 있었군요. 그러면 주어진 자료 위에는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이제 이것으로 해서 200에서 네, 150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말 자산이 있으니까 기말 자산이 700이잖아요. 700은 물음표 플러스 150이죠. 그럼 이 물음표는 당연히 550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뭐 기말 부채를 물어봤지만 네, 자신 있게 네, 굳이 해설을 해설을 이렇게 있어도요. 실제 나름의 문제 푸실 때는 그 뭐 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덮어놓고 네, 푸시면 돼요. 네, 저희가 편집상 그 뒤로 뺄까 하다가 오히려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보시고 나중에 네,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문제집을 안 만드는 사람인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동안 뭐 해설만 해놓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기출문제집, 네,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집, 네,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사서 풀어보시라고 네,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비슷한 형태인데 기억부터 디귿의 금액, 그래서 올바로 찍은 것은 하고 이제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지금, 이게 기초 자산입니다. 기초 부채,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거든요. 수익, 비용, 배당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기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개를 합하면요. 네. 기말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 부채 있고 기말 부채 있고 기말 자본이 있는데 기초 자본을 찾아야 되겠죠. 기초 자본을. 그래서 지금 수익 비용에서 손실이 났고 배당까지 났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지금 기말 자본이 9천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더 편하겠는데 이렇게 T자로 안 풀으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손실이 났으니까 1,000원이 또 자본이 감소해 줘야 되고요. 배당금 2,000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초 자본이 12,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 기초 자본이 12,000원이면 기초 부채가 3,000원이니까 지금 기억은 나왔죠? 네. 왜? 3,000원 플러스 12,000원이 네, 기초 자본이니까 15,000원이 되겠죠? 네. 15,000원의 기초 자본. 이렇게 기초 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말 자본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초 자산하고 기초 부채가 나와 있고, 기말 부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떴을 때 6,000원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이 3,000원이 났고요. 배당금이 3,000원이에요. 유상증자, 유상감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기말, 요것도 6,000원이죠. 네, 6,000원. 기말 자본이. 근데 지금 기말 자본 6,000원. 이건 다 그냥 6,000원 나왔죠? 6,000원 해서 두 번째 거 니은번도 찾아내고요. 마지막 번은 총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자산, 부채, 자본 다 기초 자산, 기초 부채 나와서 기초 자본이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뭐 설명하기 전에 자 배당 4,000원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7,000원이고 그러면 지금 양쪽이 안 맞잖아요. 당기 순이익이 2,000원이 나야 되잖아요. 2,000원이 아니군요. 11,000원, 6,000원이 나야 되네요. 당기 순이익이 6,000원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수익이 6,000원이 나려면 당기 순이익 6,000원이면 14,000원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세 번째 14,000원 이렇게 해서 일단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보면 네. 자, 15,000원, 6,000원, 14,000원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죠? 자, 몇 번 보기에 있나요? 15,000원, 그 다음에 6,000원, 14,000원. 4번에 보기에 답이 있네요.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네, 4번인데, 자, 이 문제를 이제 4번 확인했고요. 저희가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풀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좀 빨리 풀어지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건데, 네, 일단 기억번부터 이제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기초 자산인데 기초 부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 자본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기말 자본은 이미 나와 있어요. 기말 자본은. 그 다음에 순손실이에요. 그리고 배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9,000과 1,000원과 2,000원. 그러니까 12,000원이라는 거잖아요. 12,000원. 기초자, 여기 9,000, 여기 보세요. 이 머릿속에 9,000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니까 1,000원이 순손실이 났고요. 배당이 3,000원이래요. 2,000원, 2,000원. 그러면 이 합계가 12,000원이니까 이게 기초 자본이 12,000원이 바로 머릿속에 뜨고요. 자, 보세요. 자, 9,000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여기 쓰고 2,000 그래서 12,000원이 딱 뜨는 순간 요거 3,000이니까 네, 기초 자산은 15,000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배당, 순손실, 기말 자본에서 네, 기말 부채는 전혀 필요 없는 거고 기초 부채만 계산해서 기초 자본을 찾으면 부채를 더해서 15,000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 이쪽에 3,000이고 배당 비겼어요. 3,000 비겼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6,000이잖아요. 기초 자본이 6,000, 기말 자본도 6,000 이렇게 두 번째 거 찾았고요. 세 번째 거는 총 수익 찾는 건데 자 5,000인데 지금 기말 자본은 7,000이다. 여기 보시면 기초 자본은 5,000이에요. 여기는 7,000이에요. 2,000이 증가했는데 배당이 4,000이면 6,000원이 더 순이익이 나야 돼요. 그럼 14,000원의 순이익. 이렇게 해서 이 T자를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자기 머릿속에 이 T가 뜰 수 있도록 네? 이 T, 지금 칠판에 있는 이 T 계정이 자유스럽게 자기 머릿속에 굳이 이게 자꾸 머리를 해보면 네, T자를 머리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지까지 도달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초보자 분께서는 반드시 T로 한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런 테이블 형태의 가로놓기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답을 T자로.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처음에는 더 걸리겠지만 네, 그렇게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저희 8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지금 질문이 뭐냐? 포괄 손익계산 당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자 2018년 초에 총 자산은 각각 네, 15만 원이고 27만 원이다. 자 부채는 8만 원과 12만 원이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15만 원과 8만 원, 7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만 원과
12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낀 거예요, 거의 그. 자, 유상증자가 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10,000원, 주식 배당 7,000원. 여기 주식 배당이 들어갔는데요. 주식 배당은 자본 총계에 영향을 안 준다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상증자와 5만 원의 유상증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10,000원. 보시고요. 자, 주식 배당, 신경 쓰지 마세요. 기타 포괄 손익이 지금 플러스란 얘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 플러스 10,000원. 자, 10,000원이다. 그럼 이쪽 16만 원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13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3만 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의 답은 네, 3번 1번이죠. 1번 3만 원. 3만 원이 너무 그러니까 3번 그러네요. 네, 1번 3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몇 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거냐면 앞에 있던 문제, 네, 이 문제와 지금 5번 문제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해요. 그죠? 근데 어떤 점이 5번 문제와 다르냐? 자, 5번 문제는 주식 배당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8번 문제는 네, 여기 주식 배당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는 7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부분 재무제표가 주어져 있고, 네,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어요. 근데 아주 비교도 잘 되게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보여줬거든요. 네, 자산 부채 단기 순이익까지 아주 뭐 보여줬는데, 문제는 X2년도 얘기니까 X2년도의 입장에서 X1년 말과 X2년도의 네, 기초 여기 보시면 X1년 말에 지금 재무제표에서 자산이 45,000원이고 부채가 15,000원이면 네, 기초 자본이 3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말을 한 거고, 여기서는 47,000원과 14,600원 그러면 네, 3만 네, 2,400원이네요. 32,400원. 기말 자본은 그리고 유상증자 자, X2년도에 2,000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3,000원 했고, 주식 배당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000원 현금 배당이고요. 주식 배당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포괄 손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에 대한 정보가 있죠? 1,500원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 33,500원입니다. 여긴 35,400원이에요. 그럼 1,900원인가요? 네. 기타 포괄 이익은 네, 1,900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문제가 정답이죠. 자, 그럼 7급이던 9급이던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할 때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이익 잉여금과 관련된 계속된 문제들로 저희가 쭉 가보는데, 네, 거의 여러분 지루하다고 느끼지만요, 조금씩 달라요. 그 연도에 출제된 형태가. 그런데 다르다 해도 뭐 그렇게 저희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이 자본 총계가 아니라 이익 잉여금에 관한 얘기예요. 이익 잉여금에 관한 얘기. 그러면 제가 이 자본 총계 중에서 이익 잉여금은 이미 저희 기본 이론에서도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이게 이익 잉여금으로 바뀌면 요 현금 배당하고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남죠. 그래서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걸 이익 잉여금, 자본 총계가 아니라 이익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있지만은 기초는 똑같이 대변이고 기말은 똑같이 차변이에요. 근데 5개가 아니라 여기서 관련된 건 현금 배당과 단기
순이익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관련이 있어요.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지금 10번 문제가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 순이익과 이익잉여금 가격. 여기 보시면 질문이 2017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2017년 말에 이익잉여금은 각각 얼마냐 이렇게 질문했네요. 자, 우선 기초 이익잉여금이 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5만 원의 기초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원가 1,000원의 컴퓨터를 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4,000원의 단기 순이익이 나겠죠. 그죠? 응?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4,000원이고, 감가상각비와 또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4,000원.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수익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4,000원이고요. 그 두 번째, 감가상각비 300원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대변에 쓰고 비용을 차변에 쓰면 되고, 이자 비용 400원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한 건 여기다 써야죠. 3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원이고 4,700원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300원이에요. 단기 순이익 3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단기 순이익이 이게 1,000원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비용이 1,000원이네요. 잘못했어요. 네, 원가 1,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럼 네,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아니라 그냥 3,300원이네요. 네, 그럼 53,000원이 되겠죠? 네, 53,000원. 네, 정답은 네, 3번. 3번 정답입니다. 3번. 단기 순이익은 네, 3,300원. 네, 그리고 네, 기말 이익잉여금은 지금 이 테이블에 의해서 계산됐는데 53,000원. 53,000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테이블 그런 걸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